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 이제 화면에 보이는 추석 연휴 중에 해야 하는 일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고, 자, 일단 뭐 추석 연휴인데 다들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인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날마다 무슨 일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내가 어떤 종목 혹은 어떤 테마, 어떤 섹터를 봐야 하나, 그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즉,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이죠.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내가 장이 열리면은 어떤 섹터를 볼지, 어떤 테마를 볼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군, 분명히 대장, 부대장, 이런 애들이 나뉘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 기준상 내 마음에 드는 애들, 거래 대금이든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든 이런 걸 고려해가지고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을 주식인은 날마다 해야 돼요. 스윙이든 단타든 똑같습니다. 단타면은 내일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매매할까? 어떤 재료를 볼까? 스윙은 여기서 이제 좀 길게 볼 수 있는, 차트가 좀 더 볼 수 있는, 아니면은 무언가 재료 측면이든 이런 거에 대한 고민. 자, 그리고 이번 추석 연휴는 특히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혹시 모를 헝다그룹 악재 관련해서, 악재, 헝다그룹,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안 터지면 많은 거고, 악재가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겠지만 안 터지면 그냥 정상적인 매매 하루 텀 쉬고서 이어가면 됩니다. 근데 만약 터진다면 이거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매매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던가 혹은 테마라던가, 그리고 그거에서 디테일하게 차트상 자리 등을 체크해 두는 행위가 필요하다. 이게 터질지 안 터질지 계속 말씀드리지만 모릅니다. 근데 안 터지면 그냥 다음날 정상적인 매매 이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터진다면은 내가 터지는 걸 보고 나서 생각을 하려면 항상 늦어요. 돌발 상황이 갑자기 생기면은 기본적으로 사람은 좀 이성이 마비되죠. 회사 업무 볼 때 당연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무언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오류가 생겨, 문제가 생겨. 그럼 그거 처리하기 위해서 잠깐 또 생각을 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터지고 나서 그때 생각하려면은, 특히 고수, 뭐 자리 잡히신 분들은 문제 생기면 이거 일단 손절 치고서 뭐 어떻게 해야겠다, 이게 더 빨리 나와요. 숙련도의 차이죠. 그러니까 일정하게 그냥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거고, 근데 초보분들은 그런 일 터지면은 어떡하지? 하면서 진척이 안 돼요. 뭐 손절을 칠 건 치고, 아니면 추가 매수할 자금이 있으면은 그거 관련해서 어디 자리에서부터 매수할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게 엄청 느립니다. 혹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자, 그래가지고 결국 종목 선정에 대해서 고민이 돌고 돌아서 날마다 그냥 해야 되는 거고, 이번 연휴에는 이런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벤트를 포함해서 더 고려를 해놔야겠죠. 어차피 보는 섹터 비슷비슷합니다, 시장에서. 뭐 저라고 새로운 섹터 특별한 거 보는 게 아니에요. 최근 강했던 섹터, 테마 혹은 개별 종목 위주로 보면 되잖아요. 엄청 특별한 게 아니에요. 혹은 추석 연휴 중에 무언가 재료가 들어올진 모르겠지만 엄청 특별한 게 아닌데, 반대로 저는 사실 이게 날마다 당연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은 드는 일인데, 대부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다가 연휴니까 쉬어야지. 연휴인데 뭐 이래. 이거 직장에다 안 그래도 좀 일에 쩔어가지고 연휴니까 쉬어야지.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뭐 연휴라고 사실 5일 내내 쉬는 게 아니죠. 다들 뭐 친가를 가든 외가를 가든 뭐 친지분들 인사드리고 뭐 하니까.
대신에 항상 준비를 미리 해둔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분명히 격차가 벌어집니다. 누군가는 남들 쉬고 싶을 때 같이 쉬고 싶지 않을까요? 근데 결국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남들 쉴 때 노력하는 사람, 미리 준비를 해둔 사람, 이런 사람이 더 멀리 가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잡설이 좀 길었는데, 자, 기본적으로 그냥 강했던 종목들을 뽑아두는 겁니다. 지금 뭐 제가 여기서 뭐 설명드리는 것들은 그냥 예시예요, 예시. 각자 그런 거를 해버릇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부터 설명을 드릴까? 개별주에서는 뭐 이제 최근 이제 주도주라고 설명드렸던 뭐 CIS, 그리고 얘랑 엮인 TSI, 그리고 얘네 가니까 그 전고체 배터리, 뭐 한농화성 이런 것들 좀 같이 움직였죠. 그래서 이런 애들 LG에너지솔루션 인수 내용이 있고, CIS는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지? 120억 들어오더니 60억 팔고 다음날 320억 들어오고, 투신? 기간 수급이 같이 들어오네? 이거 갑자기 왜 수급이 좀 이렇게 세게 들어오지? 차트상 이런 자리도 넘어갔으니까 이거 전고 좀 돌파하는 거 아니야? 2만원 한번 터치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서 개별주에서 뭐 한국 BNC? 예, 신고가를 달성을 했죠. 그리고 임상 이상이 3분기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고, 재료효과가 잘 나오면은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 예정이 있고, 얘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경구용 치료제죠. 경구용 치료제.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자꾸 어필하는 뉴스들이 많습니다. 왜? 위드 코로나를 진행하기 위해선 정말 간단하게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그냥 한 입에 먹기만 하면 되는 간편한 경구용 치료제가 지금 부각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 성구매 뉴스도 나왔었죠. 그리고 미국은 머크사 경구용 치료제 임상 마무리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성구매 계약, 얼마인지 모르는데 조 단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금액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성구매 계약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경구용 치료제에 대해서 성구매에 대한 예산 뉴스 등이 나왔고, 그런 것들. 그래서 얘는 이게 신고가, 차트 자리는 높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좀 스윙은 좀 부담스럽지만 탄탄 관심 종목으로 둬야겠다, 이런 거 생각을 해둘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원전 섹터의 경우에 저기 이제 소형 원자력 모듈, 이거 예타 신청을 했죠. 신청을 했으면은 뭐가 따라오죠? 승인이 따라올 거고, 승인이 따라오면은 그거에 따라서 어딘가 수혜를 받을 거예요. 어디가 수혜 받을지. 그리고 이거랑 이어지는 게 체코 본입찰. 이거랑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원전 섹터랑 이어지는 게 체코 본입찰 내년이지만 그 사이사이에 껴넣을 수 있는 예비 입찰 진행 상태, 그리고 체코 두코바니법 개정안 이런 거 통과, 내용이 중국 러시아 참여 완전히 차단, 그러면은 깔끔하게 우리나라 미국 프랑스 3파 경쟁이구나. 그리고 원전은 야당 측의 원전 대선 정책 등 계속 엮일 수 있는 요소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코오롱 플라스틱, 얘가 수소죠. 수소에서 지금 코오롱 그룹이 수소 쪽에 좀 어느 정도 힘을 실으려는지 모르겠는데, 코오롱 플라스틱이 여하튼 수소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혹시라도 특별한 악재 없이 확 밀린다, 그러면은 이거 내가 크게 밀리면 한번 요런 자리도 한번 매수를 삼아볼까? 차트상 뭐 지지 저항 보면서 그런 거를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보복소비 섹터도 10월 말에 지금 위드 코로나 실제로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이거를 우리나라가 진척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모르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나오고, 다른 국가에서 실행을 하는 국가들도 있고, 그런 모습이 보이죠.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자영업자분들부터 해가지고
정말 이게 최악의 상황이 아니면 위드 코로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 생각. 그리고 이쪽은 또 특이점이 수급이 엄청 강하게 밑바닥부터 계속 들어왔죠. 아시아나 연기금이 뭐 멈추질 않아요. 계속 수급 들어옵니다. 여기 밑바닥부터 연기금 계속 사더니 여기서부터 이제 기관 다른 애들이랑 외국인 같이 힘을 합세해서 이런 모습. 즉 이쪽도 과하게 밀린다. 그러면은 수급 들어온 기관 외국인들 담보로 차트 자리 막 이런 정고점이라던가 이런 거 깨는 것부터 분할 매수 뭐 라운드 피겨 22,000원, 2만원, 18,000원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해 두고, 이거 외에도 이제 정치 테마, 뭐 홍준표 이번에 발언 좀 실수로 많이 밀렸는데 여기서 좀 더 내려오면 오 애들 차트 자리 좀 괜찮은 애들도 있지 않나, 막 이런 정고점까지 내려오는지. 종목들 좀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에는 터질지 안 터질지 특히 모르는, 특히 터질지 안 터질지 모르는 헝다그룹 이벤트, 이슈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벤트라고 하면 뭔가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으니까 안 터지면 좋겠죠. 헝다그룹 이슈도 있어요. 이것까지 고려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써놔야 됩니다. 최소. 이게 추석 연휴 중에 뭐 20일 얘기도 있어가지고 연휴 중에 터질 수도 있고 아니면 23일 이자 납입일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지, 문제가 생기면 이어서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문제가 생기나?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지수에 영향 끼치는지. 지수에 영향 끼치면 그게 기본적으로 종목들의 영향을 더 미치겠죠. 그러면은 원래 매매 생각했던 자리에서 두세 번은 밑에서 기다린다거나, 즉 일반적인 추석 연휴 중에 특별한 문제 없이 지나가거나 혹은 23일에 이자 납입도 정상적으로 이어졌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냥 정상적으로 매매 해나갈 시나리오를 세워두는 거고, 반대로 연휴 중에 혹은 23일 이자 납입에 문제가 생겼다. 여기서는 바로 문제가 생기면은 글로벌 증시에 파급력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봐야 돼요.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 헝다그룹이 만약에 파산을 한다, 이자 납입 못했다, 그게 터지더라도 영향이 미미할 수도 있어요. 열어보기 전까지는. 물론 이제 시총이 좀 있다 보니까 영향이 미미하긴 쉽진 않겠지만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헝다그룹 만약에 파산을 했다. 그래, 터졌네?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터진 거 치고 만약에 홍콩 증시가 그냥 1에서 한 2%대 마감을 한다. 이 정도면 사실 세계에서는 그냥 에이 별거 없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헝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홍콩 증시가 그렇게 생각보다 안 밀린다면은 에이 별거 없네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반대로 야 문제 생겼네, 파산? 그랬더니 막 홍콩 증시 막 3에서 5% 밀린다 혹은 더 밀린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미국 선물 밀릴 거고, 미국장 열리고 지수 밀릴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또 밀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쇄 도미노 작용을 할지, 지수 급락에 대해서 대비를 해두고, 이게 정리하면 그거죠. 정리를 하면은 터지냐 안 터지냐예요. 어차피 1 아니면 2입니다. 근데 안 터지면은 청상매매 이어가면 된다는 거고, 터지면은 여기서 시나리오가 두 개가 나와야겠죠. 1, 2 해가지고 상황이 그냥 터졌는데 홍콩 증시에 별 영향 없이 끝난다. 그러면은 하루 이틀 눈치 보고 정상매매. 반대로 터졌는데 홍콩 증시가 꽤 흔들리네.
그러면은 이어서 세계 증시 얼마나 문제 생기는지 보고, 그리고 홍콩 증시가 저거 문제가 터지면은 하루로 안 끝나겠죠. 보통 그런 악재는 며칠 더 갑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좀 진정되는지 보면서,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평상시 생각해둔 정상적인 시장에서 생각했던 매수 타점보다 2에서 3번 밑에서부터 잡을지, 아니면은 내가 봐두는 종목군에서 좋은 차트 자리, 와, 이 자리는 솔직히 오기 쉽진 않을 것 같아. 무언가 문제가 있어야지 와. 그런 자리 체크를 해두고 오면은 매수해야겠다. 그런 거에 대한 차트 자리 체크를 해두는 행위. 안 터지면 그냥 땡큐예요. 하루 쉬고 정상 매매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악재, 이슈 플러스로 또 추가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고려해야 되는 생각은 추석 연휴가 5일이에요. 깁니다. 길죠. 물론 주말 포함이긴 한데, 자,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침 장 열리고부터 한 10시 반까지 그날의 거래 대금이 가장 많이 터지는 시간이라는 영상을 설명드린 적 있죠. 즉,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폭발할 수도 있어요. 이건 바로 시장에서 장이 좋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연휴 지나고 나면. 왜? 보복 소비랑 똑같아요. 참았잖아. 일주일 정도 눈치 보면서 참았는데, 뭐야, 헝다 이슈, 이거 좀 터지나 해서 불안했는데 별거 없이 지나갔네. 그리고서 일주일 참았으니까, 그러면 눈치 보던 사람들 혹은 연휴 기간에 빨리 매매해서 수익 내고 싶다 라는 이런 심리들이 모여서 며칠 정도 좋은 장을 만들 수도 있지 않나 등에 대한 생각. 지수가 좋다면 나는 강한 신고가 종목, 시장 관심 미친듯이 받는 애들이 돈을 뭐 더 실어서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것도 체크해두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추석 연휴에 해야 할 일이에요. 해둬야 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그냥 5일 내내 좋다, 쉬는 것도 분명히 나쁘진 않습니다. 쉬는 거 누가 뭐라 그래요. 내가 쉰다고 해봤자, 내가 피곤해서 쉬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혹은 아예 전업하시는 분들은 사실 당일 단타, 종목 돈 쏠리는 거 보면서 매매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당일 상승률, 실시간 종목 조회, 뭐 아니면 거래대금 상위, 이런 거 보면서 매매를 해왔으니까, 대신에 초보분들은 혹은 내가 아직 자리가 안 잡혔다 하시는 분들일수록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미리미리 해두세요. 이런 습관은 좀 들이는 게 좋습니다. 무언가 연휴 같은 거 있고 거기서 또 튀어나올 이슈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 이슈가 터졌을 때, 안 터졌을 때, 그리고 연휴가 기니까 이게 이슈가 안 터졌는데 혹시라도 연휴 길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매수 심리가 더 잘 가면은 장이 한 며칠 더 좋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장이 좋으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평상시에 잡던 자리보다 조금 더 올려서 산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두는 습관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결국 자기한테 도움되는 일이에요. 귀찮을 수는 있지만. 만약 헝닭으로 터져서 밀리는 시나리오를 세워놨고 그에 따라서 종목 매매 기준을 세워놨어요. 근데 별 문제 없이 지나간다. 그러면은 손해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 거 대비해서 보상을 못 받았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그런 시나리오 등을 미리 준비를 하면 할수록 스스로 발전하게 돼요. 공부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 따라 나중에 더 퀄리티 있는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길고
지나고 나면 항상 짧은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라이브 방송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연휴 중에 좀 왔다 갔다 할 곳이 많아가지고,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확정적인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게 되면은 수요일 밤이 되지 않을까. 아무튼 이거는 하든 안 하든 커뮤니티 통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봐주신 모든 분들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랄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